1940년대 후반, 전쟁의 상처가 채 가시지 않은 시절, 경기도 화성의 작은 마을에서 한 소년이 태어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조용필. 훗날 가왕이라 불리며 대한민국 음악사의 전설이 될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의 어린 시절은 화려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집안은 넉넉지 않았고 아버지는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소년은 어린 나이부터 가족의 생계를 함께 책임져야 했습니다. 먹고 살기조차 힘든 시절, 하루 세 끼를 온전히 챙겨 먹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학교를 마치고 돌아오면 그는 동생들을 돌보거나 집안일을 도와야 했습니다. 하지만 소년에게는 삶을 버티게 해주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음악이었습니다. 우연히 친구 집에서 들은 기타 소리. 소년은 그 순간 마치 번개를 맞은 듯한 전율을 느꼈습니다. 저 소리를 내가 직접 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낡은 기타 한 대를 어렵게 손에 넣은 그는 독학으로 악보를 익히고 밤마다 손끝이 다 닳도록 줄을 튕기며 연습했습니다. 손가락이 갈라지고 피가 나도 기타를 놓지 않았습니다. 공부할 시간은 줄었지만 음악 앞에서는 늘 눈이 반짝였습니다. 10대 시절에 그는 친구들과 함께 밴드를 꾸렸습니다. 동네 무대에 올라 노래를 부르고 기타를 치며 관객의 반응을 경험했습니다. 비록 작은 무대였지만 그곳에서 소년은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가난도, 가족의 짐도 잠시 잊을 수 있었습니다. 당시 한국 사회는 여전히 전쟁의 그림자 속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갔지만 대중가요만큼은 그들의 마음을 달래주었습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노래는 눈물 어린 삶에 잠시나마 위로가 되었고 소년 조용필 역시 음악을 통해 위안을 얻었습니다. 그의 열정은 단순한 취미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반드시 음악으로 내 길을 가겠다. 그는 그렇게 다짐하며 무대에 서기 시작했습니다. 학교 합창단, 동네 잔치, 작은 경연대회, 어느 곳이든 무대가 마련되면 그는 빠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 앞에 서서 노래를 부르면 잠시나마 그는 가난한 소년이 아니라 세상을 움직이는 음악가가 되는 듯 했습니다. 조용필은 어린 시절부터 음악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친구들이 장래 희망을 말할 때 그는 늘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가수가 될 거야. 주변 어른들은 말렸습니다. 먹고 살기도 힘든 세상에 가수가 무슨 소용이냐? 차라리 기술을 배워라. 안정된 직업을 가져야 한다. 하지만 조용필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없는 집안, 가난한 현실, 그 모든 벽 앞에서도 그는 오직 기타와 노래만을 붙들었습니다. 음악은 그에게 단순한 꿈이 아니었습니다. 살아가는 이유였고 희망이었습니다. 훗날 그는 이렇게 회상합니다. 기타를 치고 노래를 할 때면 세상의 고통이 잠시 잊혔다. 음악이 아니었다면 나는 버티지 못했을 것이다. 그렇게 한 소년은 세상의 벽을 딛고 음악이라는 날개를 달기 시작했습니다. 훗날 온 국민이 사랑하게 될 가왕 조용필. 그의 위대한 여정은 바로 이 가난한 시절 작은 기타 소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969년 19살 소년 조용필은 드디어 무대에 오릅니다. 그의 데뷔곡은 돌아와요, 부산항해. 분단의 아픔 속에서 가족을 잃은 사람들의 슬픔을 담은 이 노래는 순식간에 전국 방방곡곡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연일 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고 사람들은 울먹이며 함께 따라 불렀습니다. 그는 단숨에 전국적인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그렇게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무명 시절의 서름은 물론 데뷔 이후에도 수많은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음악은 당대 검열 제도의 벽에 자주 부딪혔고 어떤 곡은 방송 금지 처분을 받기도 했습니다. 너무 대중의 정서를 흔든다는 이유였습니다. 실력과 인기를 모두 가졌음에도 방송 출연은 마음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970년대 중반 그는 새로운 밴드를 결성합니다. 그리고 자신만의 음악 색깔을 더욱 확고히 하며 록, 발라드, 트로트, 심지어 국악까지 넘나드는 폭넓은 장르를 소화해냈습니다. 그의 음악은 단순한 유행가가 아니라
시대의 목소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980년대 조용필은 마침내 국민 가수의 자리에 오릅니다. 창밖의 여자, 단발머리, 모나리자, 친구여 수많은 히트곡들이 연이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가 앨범을 내면 전국의 음반 가게에는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심지어 앨범 판매량만으로도 세대를 뒤흔드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 가왕이라 불렀습니다. 그의 콘서트는 매번 매진이었고 노래방에는 그의 곡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젊은이들은 자유와 열정을 노래했고 중장년층은 위로와 희망을 얻었습니다. 조용필의 노래는 세대를 잇는 달이었습니다. 그러나 화려한 성공 뒤에는 누구에게도 말 못할 상처도 있었습니다. 바로 사랑하는 아내의 갑작스러운 죽음. 그는 한순간에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고통을 맛보아야 했습니다. 언론 앞에서, 팬들 앞에서 그는 늘 웃음을 지었지만 무대 뒤에서는 눈물을 삼키며 하루하루를 버텨야 했습니다. 음악만이 그의 구원이었습니다. 그는 무대에서 더욱 혼신을 다해 노래했습니다. 관객은 그의 노래에 울었고 그는 관객의 눈물 속에서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1980년대 후반 그의 콘서트는 단순한 공연이 아니었습니다. 수십만 명이 한 목소리로 그의 노래를 따라 불렀습니다. 그 장면은 대한민국 대중문화 역사에 길이 남을 순간이었습니다. 비록 수많은 시련이 있었지만 조용필은 결국 그 모든 벽을 넘어섰습니다. 그는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국민의 목소리가 되었습니다. 세월은 흘렀습니다. 조용필은 어느덧 70을 훌쩍 넘겼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지금도 여전히 현역 가수라는 사실입니다. 그의 콘서트는 여전히 매진 행렬을 기록합니다. 수만 명의 관객이 그의 무대를 보기 위해 전국에서 모여듭니다. 무대에 오르면 그는 여전히 청년 시절처럼 힘차게 노래합니다. 친구여를 부를 때면 수만 명의 팬이 떼창을 하고 모나리자가 울려 퍼지면 세대와 세대를 넘어 모두가 하나가 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젊은 세대와의 교류입니다. 그는 아이돌 가수들과 함께 무대를 꾸미고 후배 뮤지션들과 협업하며 새로운 음악을 시도합니다. 덕분에 10대와 20대 팬들조차 그의 음악에 열광합니다. 그는 나이를 넘어 세대를 잇는 상징이 된 것입니다. 조용필이 대중에게 사랑받는 이유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의 음악적 실력뿐 아니라 삶을 대하는 태도와 진심이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는 늘 말했습니다. 노래는 내 생명이다. 무대는 내가 살아있는 이유다. 어린 시절, 가난 때문에 시작한 음악. 그러나 그는 그것을 단순한 생계 수단이 아니라 인생의 전부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50년 넘게 걸어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시대를 위로했고 그의 노래는 사람들의 상처를 치유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조용필을 단순히 가수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는 전설이며 대한민국의 문화유산이자 세대와 세대를 잇는 가교입니다. 그의 인생은 우리에게 분명한 교훈을 줍니다. 환경이 나를 막을 수 없다.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길이 열린다. 가난한 소년에서 국민의 가왕이 되기까지 조용필의 인생은 한 편의 드라마와도 같습니다. 그리고 그 드라마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무대 위에서 노래하는 조용필, 그는 지금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전히 노래하고 싶다.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이고 싶다. 가왕 조용필. 그의 인생은 결국 우리 모두의 인생을 비추는 한 곡의 노래입니다.